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 그 위에 적힌 사직서라는 세 글자를 보면서 저는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거, 제발,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7위, 삼원그룹 회장 정태윤.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비서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학원 강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삼원그룹 회장 비서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29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5살이 된 저는 그 자리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15살부터 설거지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제 손에서 물기가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던 날, 친구들은 대학 원서를 쓰고 있었고 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대학 안 가? 응, 돈 벌어야지. 미안해.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왜 미안해? 내가 공부 잘하잖아. 동생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전교 1등,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민준이의 등록금, 집세, 공과금,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5시에 첫 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바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 다시 일어나서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고 민준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24살, 민준이가 의대 본과에 진학했습니다. 누나, 이제 내가 알바할게. 됐어.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민준아, 제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잖아. 이것만이라도 끝까지 해보게 해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쳐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하지만 눈이 이상했습니다. 핏발이 서 있었고 걸음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남자가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를 집으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안에 의자 있어요. 잠깐 앉아 계세요.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드렸습니다. 남자가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갑자기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제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강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일하세요?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요. 꿈이 있나요? 없어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없다니요? 그냥 버티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일하면 안 될까요? 명함에 적힌 이름. 삼원그룹 회장 정태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명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첫 출근 날, 삼원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70층짜리 유리 건물. 제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낡은 정장, 3년 전에 산 구두, 헝클어진 머리.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라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9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입 비서 강은서입니다. 정태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제 사생활을 묻지 마세요. 둘째, 제 가족에 대해 묻지 마세요. 셋째, 야근이 많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시 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0만 원. 편의점과 학원 강사를 합쳐도 250만 원이었는데. 시작하시죠. 그렇게 제 비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회장 스케줄 확인, 서류 정리, 회의록 작성, 거래처 응대, 저녁 8시 퇴근. 아니, 8시에 끝나는 날은 없었습니다. 보통 밤 11시, 늦으면 새벽 2시, 어느 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집에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알람, 오전 6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7시까지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샤워도 못하고 커피 한 잔 들이켰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7시 정각. 회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7시는 출근 시간이 아니라 업무 시작 시간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6시 50분까지 오세요. 예. 그날부터 6시 30분에 나왔습니다. 회장보다 먼저 도착해서 커피를 준비하고 신문을 펼쳐놓고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예. 커피 맛이 왜 이래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오세요. 커피를 다시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이에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회장이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이었습니다. 같은 맛, 같은 온도, 같은 농도. 그게 비서의 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누나 정규직 됐어. 진짜? 축하해. 이제 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누나,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 비서라는 직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 비서님, 이번 건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 비서님, 회장님 스케줄 언제쯤 비나요? 강 비서님, 식사라도 한번.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학벌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저 회장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서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이것밖에 없어서요. 이것밖에? 회장님 옆에 있는 것, 일,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회장이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4년째 되던 해, 회장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민호, 31살, 스탠퍼드 MBA 출신, 첫 만남, 강은서 비서죠? 예, 부사장님. 아버지가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시죠?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회장은 오후 6시에 퇴근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호 부사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예,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이 남아서요. 10분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 집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부사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서 씨는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왜 회사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잘 모릅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물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제 사생활을 묻지 마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역시 충성스럽네요. 아버지가 왜 은서 씨를 아끼는지 알겠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사장이 자주 회장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M&A 건은 제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아직 이르다.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내가 준비됐을 때 부사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사장이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서 씨, 예, 자식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협심증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부사장이 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알리셨어요? 아직 알리지 마세요.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어머니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수술 끝나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은서 씨는 비서잖아요.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였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은서 씨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집에 가서 쉬어요. 이번 주는 재택 근무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이 저한테 쉬라고 말한 건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전공의 2년 차였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응.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쳤던 걸까요? 아니면 무서웠던 걸까요? 일주일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은서 씨, 예, 나한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의사가 그러더군요. 스트레스 줄이라고, 과로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쉴 수가 없어요. 멈추면 무너지니까. 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서 씨도 그렇죠?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부사장이 불렀습니다. 은서 씨, 잠깐만요. 부사장 집무실, 이번 주 금요일, 아버지 스케줄 좀 비워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정밀검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면 회장이 직접 말씀하셨을 텐데, 왜 부사장이 말하는 걸까? 금요일, 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건강검진 예약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내가 언제 예약했어요? 부사장님께서 예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예. 알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회장이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회장실에 남아서 다음 주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5시쯤 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 씨, 지금 어디예요? 회장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곧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했습니다. 1시간 후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눈빛을. 은서 씨,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호가 배신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게 건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검진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변호사를 데려왔더군요. 서류에 사인하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넘어갈 주식을 지금 당장 넘기라고 했어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미리 정리하시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인은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하지만 알아버렸어요. 뭐요? 민호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어졌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 씨, 예.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솔직하게 말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존경합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 아닙니다. 왜요? 내가 뭘 잘했다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잖아요.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날, 회장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져도 또 일어서는 것.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날 이후 회장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서운 지시가 없었습니다. 회의도 줄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오후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회장님, 내일 오전 회의 자료는 내일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서 씨는 행복해요? 서류를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행복이 뭔지.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 행복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 닮았네요. 예, 나도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게 목표였으니까. 회장이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뭐요? 무너지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부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주총회 건은 제가 발표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왜입니까? 내가 아직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제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부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저를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제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부사장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사임건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회장은 먼저 퇴근하셨고 저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임, 이사회에서 회장을 밀어낸다? 말도 안 됐습니다. 회장은 삼원그룹의 창업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제국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다? 아들한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은서 비서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삼원그룹 감사실 이정우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정우 이사,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말랐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정우 이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횡령 증거자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난 2년간 부사장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액 12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120억?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부사장님 개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회장님께 보고해야죠. 그럼 이사님이 직접. 안 됩니다. 이정우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감사실 직원입니다. 부사장님 직속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면 제가 위험해집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이정우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이 서류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떠났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민호야, 회사는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입니까?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 씨,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서류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부사장이 일어섰습니다. 비서님, 타이밍이 좋네요. 중요한 이야기 중이었는데 부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뭐 드릴 게 있나요? 그 손에 든 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부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회장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제가 부사장인데 못 볼 이유가 있나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은서 비서님, 혹시 저를 못 믿으시나요? 그 순간 부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어. 이 서류가 뭔지 부사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것을. 은서 씨,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줘요. 민호 나가봐. 아버지, 나가.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부사장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회장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실 이정우 이사님이 전달하신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이 2년간 120억 원을 횡령하셨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가가려는데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요. 제가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작게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그날 밤 집에 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2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살 수 있을까? 제 월급으로 치면 200년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누나? 응. 자고 있었어? 아니, 당직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민준이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누나, 힘든 일 있어? 응. 회사 일? 응.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 누나는 맨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 제가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언니니까. 그래도 힘들면 말해. 내가 뭐라도 도와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민준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항상 저보다 먼저 와 계셨는데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은서 씨, 오늘 출근 안 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픕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냥 좀 쉬려고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예, 고마워요. 어제 서류 가져다 줘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부사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다. 왜요? 몸이 안 좋으시답니다. 부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예. 부사장이 제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서 비서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그 서류 어디서 났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지시사항?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서 비서님은 충성스럽네요. 그런데 알아요?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충성에도 값이 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감사실 이정우 이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님, 저 이정우입니다. 예, 이사님. 회장님께서 서류를 보셨나요? 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치가 있겠네요. 아마도요. 이정우 이사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비서님, 예,
조심하세요. 예, 부사장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서류를 전달했는지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준비를 하는데 부사장 집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님, 부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야 하나?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 집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부사장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부사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은서 비서님, 예, 저는 비서님을 존경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대단하죠. 부사장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부사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민호 대표이사. 예, 제가 곧 회장이 됩니다. 아버지는 사임하실 겁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님이 제 비서가 되어주세요. 월급은 2배로 드리죠. 1,0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은 곧 없어질 자리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부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예, 비서님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저 편에 서실 건지, 이 편에 서실 건지. 부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답 주시면 됩니다. 집에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민준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여유롭게 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무너져 있던 그분,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날, 제게 기회를 주셨던 그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결정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사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 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심호흡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부사장님 비서가 되라고.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회장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은서 씨는 바보예요. 예. 나 같은 늙은이한테 충성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민호 편에 붙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한테 빚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회장님처럼. 회장이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장이 와 계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회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은서 씨, 이사회 긴급 소집하세요. 예. 오늘 오후 3시 전원 참석.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이사회실, 이사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사장도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앉았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사장 정민호의 횡령 혐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년간 부사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감사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이런 조작된 자료를... 조작? 회장이 부사장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계좌는 뭐죠? 당신 명의로 된 비밀 계좌. 부사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입네요. 회사 돈으로 당신 개인 명의로 건물을 샀더군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사장이 제 쪽을 쏘아봤습니다. 차갑고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했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부사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사장이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1층 로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송지훈?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은서야, 오랜만이다. 송지훈이 웃었습니다. 여기서 왜? 너 찾으러 왔지. 연락 안 되길래 제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습니다. 미안. 오늘 정신없어서. 무슨 일인데? 밥이나 먹자. 할 얘기가 있어. 근처 식당. 송지훈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 뭐, 그냥 살지. 송지훈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은서야. 응. 너, 삼원그룹 회장 비서라며? 어떻게 알았어? 뉴스 봤어. 이사회 건.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벌써? 응. 기사 떴어. 삼원그룹 부사장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 크게 나왔던데. 송지훈이 저를 보았습니다. 은서야, 조심해. 왜? 재벌과 싸움은 우리 같은 사람이 끼어들 곳이 아니야. 송지훈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너 맨날 나는 살아남을 거야라고 했잖아. 응. 지금도 그래? 응. 그럼 빠져나와. 지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빠져나가. 왜? 회장님을 버릴 수 없어. 송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충성은 좋은데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야. 송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정민호 부사장 무혐의 주장. 조작된 증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벌써 반격 시작했어. 부사장 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언론 플레이 시작했다고 송지훈이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거 끝이 안 좋을 것 같아. 집에 갔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삼원그룹 부사장 횡령 논란, 진실은? 업계에서는 회장과 부사장 간 경영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누나, 뉴스 봤어?
응, 괜찮아? 응, 괜찮아. 누나,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회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웃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왜? 내가 회장님 편이니까.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는 맨날 그래. 혼자 다 짊어지려고. 어쩔 수 없잖아. 누나.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제발.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전쟁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부사장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증거 서류는 조작됐습니다. 정민호 부사장은 결백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감사실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자료입니다. 회사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부사장님이 횡령한 거야? 아니면 회장님이 아들을 제거하려는 거? 무섭다. 재벌가는 역시 어느 날 출근했는데 제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사장님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실 이정우 이사였습니다. 비서님, 이사님, 조심하세요. 예. 이정우 이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부사장 측에서 비서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를요? 예. 비서님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몰아갈 겁니다. 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전달만 증명할 수 있나요? 이정우 이사가 물었습니다. 비서님이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정우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비서님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이정우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오후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은서 씨.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측 변호사가 당신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법정이요? 예. 당신이 서류를 조작했는지 증언하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저쪽에서는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회장이 책상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회장님,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그날 밤 집에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법정 저를 범인으로 말도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누나, 응, 괜찮아? 아니, 솔직했습니다. 무서워. 민준이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변호사 선배 있잖아. 응? 고등학교 동창? 김서현. 지금 변호사야. 검색해봤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응, 법무법인 정의에 있대. 누나 한번 연락해봐.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혼자 아니야. 옆에 사람들 있어. 다음 날 김서연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은서야. 은서, 오랜만이다. 서연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잘 지냈어? 서연아, 부탁할 게 있어. 응, 말해봐. 나 변호사가 필요해.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서야. 응, 이거 큰 사건이야. 재벌가 경영권 분쟁. 그치? 근데 넌 왜 거기 끼어든 거야?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너 착하긴 한데 바보야. 알아. 근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 내 친구잖아. 도와줄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 다음 날 법무법인 정의. 서연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앉았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넌 감사실에서 받은 서류를 회장한테 전달했어. 맞지? 응. 조작하거나 수정한 건 없고? 없어. 그럼 문제 없어. 증거 조작 혐의는 성립 안 해. 서연이가 펜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이야. 입증? 내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상대 변호사는 너를 범인으로 몰 거거든. 서연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은서야, 법정은 전쟁터야. 준비 안 하면 짓밟혀. 알아. 그럼 이제부터 훈련 시작이야. 증인 신문 예상 질문 뽑아서 답변 준비할 거야.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 보고 싶거든. 2주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회사 임원들,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일어섰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았습니다. 부사장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예. 증인은 삼원그룹 회장 비서 강은서 맞습니까? 예. 증인이 정태윤 회장에게 전달한 서류. 그 서류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감사실 이정우 이사님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목격자가 없다는 뜻이죠? 예.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증인, 혹시 이정우 이사와 공모해서 서류를 조작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침착하십시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증인은 회장 비서로서 회장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이 아들을 제거하기 위해 증인에게 서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증인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답하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인, 이 계좌 내역을 보십시오. 서류가 제게 건네졌습니다. 이건 제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3개월 전 증인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어디서 온 돈입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회장으로부터 받은 데가 아닙니까?
서류를 조작한 대가로?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제 동생 등록금 때문에 지원해 주신.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그것도 뇌물이죠. 회장이 증인을 매수한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실 이정우 이사였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증언하러 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이정우 이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앉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우 이사가 심호흡했습니다. 강은서 비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제가 작성했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조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정우 이사가 부사장을 보았습니다. 정민호 부사장은 2년간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감사실 직원으로서 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정우, 당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이정우 이사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부사장의 보복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우 이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강은서 비서는 무죄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정우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우 이사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저도 비겁하게 살긴 싫었어요. 비서님 혼자 희생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이정우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회사 그만둬야겠죠. 괜찮아요. 각오는 했으니까.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서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민호 부사장, 유죄, 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사에서 영구 제명. 그날 저녁, 회장실,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은서 씨, 예, 나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 회장직 사임하려고요.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아들과 싸우고 회사를 지키고 더 이상 할 힘이 없네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 씨, 회장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둬요. 예, 여기 있으면 당신도 지쳐요. 나처럼.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서 씨는 아직 젊어요. 다른 곳에서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왜요? 저는 회장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존엄이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서 씨,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그만두셔도 함께하고 싶어요. 어디에 계시든.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한 개월 후 회장님이 사임하셨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외부 영입이었습니다. 저도 비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짐을 쌌습니다. 6년 동안 있었던 회장실, 제 책상, 제 서랍, 추억이 많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은서 씨, 회장님, 회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표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 제안 들어볼래요? 예.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내가 작은 회사 하나 차릴 거예요. 컨설팅 회사. 거기 와서 같이 일해요. 정말요? 예.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사무실, 정은 컨설팅, 회장님과 제가 만든 회사였습니다. 정은 회장님 이름에서, 은은 제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직원은 5명, 작지만 따뜻한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이제 전공의 마지막 해차였습니다. 잘 지내? 응. 누나는? 나도.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누나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고생 많았어. 진짜. 제가 울컥했습니다. 별걸 다. 아니야. 누나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고마워. 민준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뭔데? 첫 월급. 누나 줄게. 제가 웃었습니다. 됐어. 내가 써. 아니야. 누나가 먼저 받아야지. 민준이가 우겼습니다. 누나 덕분에 내가 의사 됐잖아. 그날 저녁 회장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서 씨, 요즘 행복해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도.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작은 게 이렇게 소중한지. 회장님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알았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1년 후 회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은서 씨, 예, 이제 당신도 대표 달아요. 예, 공동대표, 나랑 같이. 제가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자격 충분해요. 아니, 넘쳐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이제 당당해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집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행복한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5년 후 정은 컨설팅은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 10명, 매출 100억 원. 그리고 어느 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이제 제가 물러날게요. 예, 당신이 이끌어요. 이 회사.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쉬고 싶어요.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응, 누나. 나 대표 됐어. 진짜? 축하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계속 누나 대단해. 진짜 대단해. 제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기억나? 고등학교 때 누나가 그랬잖아. 나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응, 누나 살아남았어.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겼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예전에도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은 컨설팅은 대기업이 됐습니다. 직원 300명, 매출 1000억 원. 저는 대표가 됐습니다. 강은서 대표,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만이 목표였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어느 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셨습니다. 은서 씨, 잘 지내요? 예, 회장님. 회장님은요? 나, 뭐, 손주들이랑 놀지.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제대로 쉬고 있어요. 회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서 씨, 예, 후회 없어요? 무엇을요? 나한테 남았던 거.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회장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나도 배웠어요. 은서 씨한테. 뭐요? 다시 일어서는 방법.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왔습니다. 이제 병원 과장이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고모, 조카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 안아 올렸습니다. 고모, 오늘 뭐해? 응. 고모가 맛있는 거 해줄까? 좋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따라왔습니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너는 지우 봐. 에이, 같이 해. 민준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둘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누나, 이거 오랜만이다. 뭐가?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민준이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누나 손, 이제 안 거칠어. 그래. 응. 예전엔 진짜 거칠었는데. 제가 제 손을 봤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걸레와 빗자루를 쥐고 살지 않으니까. 누나, 응? 행복해?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누나 고생했어. 진짜 많이.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복을 입은 제 모습. 24살. 지쳐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 그리고 행복해져.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가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 함께 서 있어주고 누군가 믿어주어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걸. 회장님이 그랬습니다. 민준이가 그랬습니다. 김서연이 그랬습니다. 이정우 이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무너질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100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